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가 0.3% 오르면서 또 최고치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미 저도 한번 어제 언급드렸던 그 마진콜 사건 있잖아요. 그 한국계인 빌황, 그 한국 이름이 황성국이라고 그러네요. 이 아케고스 캐피탈이 문제를 만들어낸, 그래서 이게 대량의 블록딜을 일으킨, 결국 이제 이게 마진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관련된 금융기관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줬느냐, 문제 하나하고, 그래서 그 레버리지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제공한 금융기관이 현실적으로 어떤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근데 크레딧 스위스하고 노무라는 뭐 손실을 얼마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손실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모건 스탠리가 3% 빠졌고 골드만삭스는 0.5% 정도. 근데 노무라가 무려 16.3%나 하락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크레디트 스위스는 14%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융 쪽의 스캔들이 하나 터진 거죠. 뭐 우리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이게 길어지면 별로 좋을 건 없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상당히 충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0년 국채 금리도 1.721로 끝나서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이제 시장이 금리에는 그렇게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2% 가까이 이제 갈 때까지는 그 속도만 만만하다면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큰 금융 스캔들이 하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관계없이 진짜 오랜만에 성장주들이 기지개를 켜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시장에서 보여졌어요. 그래서 성장주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주식시장의 특징인 성장주면서 이게 그 시가총액 상위에 쭉 랭크가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결국 지수를 끌어올려서 3070으로 3070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얌전한 상승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래서 958.06 이렇게 0.4% 정도 상승을 하는 걸로 끝났고 코스피는 1% 이상 1.12%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그 하루 만에 양봉으로 다시 전환을 시켰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60일 이동 평균인 그 3066포인트를 넘어섰어요. 이제 뛰어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어제보다 더 안정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 어제까지 오늘까지 7거래일째 60일 이동평균선이랑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958.06이니까 조금 큰 폭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는 모습을 보여줘서 코스피 코스닥 다 기술적으로는 어제보다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미국 시장에서 그런 큰 금융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그 국내 얘기한 그 차액 결제 거래 CFD 계좌에서 이게 이제 4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산이 다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제부로 왜냐하면 이제 3일 결제 되니까 그런 시각이 있어서 이제 그런 물량들이 이제 다 떨렸다. 급한 물량은 이렇게 보는 이제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찜찜한 걱정거리 있잖아요. 5월부터 재개되는 이제 공매도 문제. 근데 오늘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바뀐 게. 그게 뭐냐면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뭐 기관 외국인 뭐 이렇게 해서 무차입 거래 이렇게 하고 우야무야 넘어가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무차입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주문 금액의 100%를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거는 적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기업이 이제 유상증자를 공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를 공시를 하면 그 유상증자에 들어가는 그 단가를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계산 방법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며칠 평균, 며칠 평균, 며칠 평균 뭐 이렇게 해서 거래량 누적해서 이제 그 하는 공식이 있는데 공시되고 나서 그 기준일, 최종 기준일까지 사이에 주가가 떨어지면 유상증자를 싸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얘기된 게 뭐냐면 그 사이에 공매도를 하면 유상증자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참여를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공매도의 순기능 쪽을 많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이렇게 좀 시행령을 고쳤다 하는 것도 이제 좋은 쪽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카카오가 주총에서 드디어 이제 액면 분할 그래서 한 주가 5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원짜리 액면 50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갖고 4월 15일부터 이제 바뀐 주식으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카카오가 49만 3,500원에 끝났으니까 거의 50만 원이라고 치고 이제 카카오가 4월 15일부터 1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대충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기업의 밸류에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느낌상 되게 싸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막 화폐 개혁을 해서 갑자기 화폐 그 단위를 여러분 화폐 개혁이 더 어려운가요? 비교를 잘못 들었나요? 아무튼 뭐 그 리도미네이션, 리도미네이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되게 싸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이버가 100원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네이버가 이제 그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오늘 37만 6,500원에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오늘가 기준으로 하면은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죠. 예.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또 오늘 좀 시장에 그다음에 이제 성장 위주의 대형주가 움직이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또 밤에 이제 소식이 들려온 그 여러분 한번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마그나라고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죠.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그 LG 전자랑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데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위주의 그런 이제 자동차 부품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마그나 CEO가 애플카가 그동안 뭐 여기저기 이제 컨택을 하다가 뭐 안 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 애플카에 대한 제작 준비가 우리는 다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힘입어서 오늘은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LG그룹 전체가 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LG전자에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에 관련돼서 전기차 그런 쪽은 다 이제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텍사스의 그 지난번에 한파 때문에 정전되는 바람에 그 멈춰섰던 그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갔다. 6주 만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쪽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하고는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이제 개인들은 뭐 오르면 팔죠. 요새 개인들은 한 6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3,300억 이상 샀고, 기관도 오늘 한 2,500억 이상 사고, 코스피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샀어요. 개인만 팔고,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제랑 사뭇 달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또 상승세를 뽐내고 가던 우리 소위 얘기하는 산업군, 경기 관련주들은 오늘 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이 대형 성장주들이. 왜냐하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주,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인터넷 관련, 또 뭐 게임 관련,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런 거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게, 오늘이 이제 30일이 내일이 말일이니까, 이제 그 조정 다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조정 끝났네. 그러면 오늘 장같이 분위기가 바뀌면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야, 그럼 이제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러고 있다가 이거 조정 끝나고 날아가는데 이거 나 또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조바심이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주식을 보면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주식이 오르는 주식이 오르는 주식이 막 사고 싶어요. 그렇죠? 떨어지는 주식은 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때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댓글에 이제 긴급하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브런치 카페에서 이제 거래량하고 주가 이런 거를 설명을 이제 들었더니 자꾸 그런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그래프에 나오는 그래프와 거래량으로 해결을 해서 답을 찾으려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때도 제가 이제 그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맹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렇다고 이게 뭐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다 맞는다 이렇게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뭐 지난 주말에 공부한 거니까 이번에 한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금호석유 얘기를 하셨는데, 금호석유는 이제 오늘 뭐 이거 산업군에 있으니까 좀 오늘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이제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금호석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돼 있잖아요. 단기선부터 중기선, 장기선 이렇게 정배열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점핑을 하면서 그 중간에 갭이 생겼어요. 근데 아무리 정배열이 됐다 그래도 저렇게 이제 주식이 이렇게 팍 뛰면서 갭을 만들어 내면, 그러면 이제 저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저 갭은 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금호석유 갑자기 뭐 저렇게 점핑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결국은 갭 메꾸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질문하신 게 이제 HMM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썸네일에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그때 이제 일찍 사신 분들은 뭐 수익 많이 나셔서 지금 팔아도 되고 뭐 그러겠죠. 근데 뭐 어저께나 그저께 사신 분들이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HMM은 그래프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하나가 있죠. 뭐냐 하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후 상당 기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거는 맞아요. 상당 기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런 일이 왜 벌어졌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에즈 운하 막힌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상 운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수혜주 운하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밀어 올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잠재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HMM은 요새 이제 회사가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동안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있어요. 그게 총 2,400억입니다. 전환사채가.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회사 전체에서 보면. 근데 이거를 그 옵션이 있었어요. 발행할 때. 그 옵션에 의해서 회사가 조기 상환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빚쟁이들 다 모여.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기 상환해. 주식으로 상환하든지, 예, 아니면 이제 주식 상환 기회 없다. 그냥 채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게 이게 전환사채에서의 조기상환 청구권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최초에 얘기했던 전환 가격의 150% 이상이 얼마 동안 유지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요 물량들이 4월 둘째 주에 좀 나올 거예요. 그때 뭐 지금 28,000원 오늘 28,000원인데 그게 뭐 만 몇천 원짜리들이니까 13,000원이니까 그 더블 이상 나니까 다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물량이 어떻게 소화되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저게 얼마나 조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 새롭게 전환사채가 전환된 물량이 막 쏟아질 때 예, 그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저걸 사주느냐 그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개인들이 사는 건 말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한번 보면, 근데 뭐 그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지만,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이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소위 말하는 산업군에 있는 주식들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거를 봐야 되지 성장주처럼 다이내믹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기술적 분석을 물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우리가 들었던 대표적인 예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장이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막 사고 싶단 말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작년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또 한쪽 섹터에서 계속해서 막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밀고 올라가니까 이거 막 빨리 사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매수만 누르면 그냥 사줘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어떤 주식을 살 때 반드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물리면 어떡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물리지 않고 맨날 내가 사면 저점이고 거기서부터 올라간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매수를 지금 했는데 이게 물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내 무슨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이디어가 가지고 이거를 사느냐 아니면 그냥 사냐 이거는 굉장히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죠. 매수를 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빠져나올 건지에 대한 무슨 안이 서 있느냐. 이거는 좀 이제 기본적인 구상이 돼 있느냐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오르는 종목 또 우리가 그동안에 최근에 끌고 왔던 이 산업군 이게
어떤 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산업군은 끝났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장주가 올라가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이 두 개가 다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당분간. 그래서 어떠면 이제 실적 관련 이런 거 할 때 좀 반짝했다가 다시 장이 쉴 수도 있어요. 왜냐면 5월 되면 또 이제 공매도 어쨌거나 그거는 부담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 등등.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추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허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서 특히 오늘 오른 성장주를 오르는 걸 보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떨어질 때 사는 습관이 좀 있는 게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얘기는 뭐냐? 분할로.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분할이다 이거죠. 한꺼번에 다 사면 안 된다. 분할이다. 그것도 남들이 다 난리치고 막 올라갈 때 살려고 그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정받는 떨어지는 날 사야 된다. 그렇다고 이 어떤 군도 양쪽에 성장이나 뭐 산업군이 어느 것도 그냥 여기서 뭐 꺾여서 폭락하고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이제 조정을 받을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할해서 사는 게 좋고 올랐을 때보다는 떨어질 때 사는 거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할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이게 흥분해서 그냥 현금 있는 데까지 다 사버리면 이번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은 일정 비중을 항상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시장에서 발생할 때 빨리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흔한 말로 그냥 존버. 이게 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있는 거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있는 시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서둘지 마세요. 하루 이렇게 한 거에 너무 서둘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 종목들은 올라서 기분은 좋죠. 기분 좋은 거 저도 좋아요. 근데 기분은 좋지만 이것도 팔지 않으면 이익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계속 밟히다가 그래도 3월 30일, 3월 말쯤에 한번 이렇게 움직임을 줬다 하는 거 이거는 되게 우리한테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 지금 지수가 이게 내일 더 한번 들어 올리면은 우리가 얘기하던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무난히 뛰어넘을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점검해야 될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시장은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내일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날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